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기업은 리센스 메디컬입니다. 이 종목은 단순히 신규 상장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미용 의료기기 회사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정밀 냉각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프지 않게 시술한다. 마취 시간을 줄인다. 피부안과 동물 의료 시장으로 확장한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리센스 메디컬은 2026년 3월 31일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11,000원이었고 상장 첫날 장중에는 39,900원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18,4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기대감과 차익 실현이 동시에 나타난 종목입니다. 그럼 오늘은 리센스 메디컬을 단순 신규 상장 테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성장성이 있는 의료기기 플랫폼 기업으로 볼 것인지 하나씩 깊게 보겠습니다. 1. 리센스 메디컬은 어떤 회사인가? 리센스 메디컬은 2016년 설립된 정밀 냉각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은 급속 정밀 냉각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인체 조직의 온도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수준으로 낮춰서 통증을 줄이고 마취 시간을 단축하고 약물 전달 효율을 높이는 데 쓰입니다. 기존 의료 시술에서는 마취 크림을 바르거나 주사 마취를 하거나 얼음팩을 대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단점이 있습니다. 마취 크림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사 마취는 환자에게 통증과 불안감을 줍니다. 얼음팩은 온도 조절이 정밀하지 않습니다. 리센스 메디컬은 이 문제를 기계식 정밀 냉각으로 해결하겠다는 회사입니다. 즉, 이 회사의 본질은 냉각을 이용해서 의료 시술의 통증과 시간을 줄이는 기업입니다. 왜 냉각 기술이 중요한가? 의료기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장비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이 장비를 도입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시술 시간이 줄어야 합니다. 둘째, 환자 만족도가 올라가야 합니다. 셋째, 의료진의 업무 효율이 좋아져야 합니다. 넷째, 반복 매출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리센스 메디컬의 냉각 기술은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노립니다. 예를 들어 피부 시술을 받을 때 환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통증입니다. 안과 주사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병원에서도 반려동물이 시술 중 통증을 느끼면 진료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냉각으로 통증을 줄이고 마취 시간을 줄이고 시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도입할 이유가 생깁니다. 이게 리센스 메디컬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3. 핵심 제품 타겟쿨. 리센스 메디컬의 현재 주력 제품은 타겟쿨 TARG ETCOL입니다. 타겟쿨은 피부를 순간적으로 냉각해 시술 통증을 줄이고 약물 침투 효율을 높이는 의료기기입니다. 피부 미용 시술, 피부 질환 치료, 통증 완화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타겟쿨이 단순 장비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비와 함께 CO 카트리지 같은 소모품이 사용됩니다. 이 말은 한 번 장비를 팔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장비가 깔린 뒤에는 소모품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기기 기업에서 이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비 판매는 일회성 매출입니다. 하지만 소모품 매출은 반복 매출입니다. 그래서 타겟쿨이 많이 보급될수록 리센스 메디컬은 장비 매출뿐 아니라 소모품 매출까지 같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미용기기 회사와 비교할 때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4. 핵심 제품 오큐쿨. 두 번째 핵심 제품은 오큐쿨 OCUCOL입니다. 개인적으로 리센스 메디컬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 카드는 오큐쿨이라고 봅니다. 오큐쿨은 안과 시술에서 사용하는 냉각 마취 의료기기입니다. 기존 안과 시술에서는 점압 마취제나 주사 방식이 사용되는데 오큐쿨은 냉각을 통해 각막과 결막을 단시간에 마취하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 10분 이상 걸리던 마취 시간을 12분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안과 시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고령화가 진행되면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같은 질환 환자가 늘어납니다. 이 질환들은 안구에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눈에 주사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의 통증과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큐쿨이 실제로 안과 시술 현장에서 통증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단순 보조기기가 아니라 시술 효율을 높이는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큐쿨은 미국 FDA 드 노보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소개됐습니다. 드 노보는 기존의 유사한 선행 제품이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승인 방식입니다. 이 점은 리센스 메디컬이 단순 미용 의료기기 회사가 아니라 기술 기반 의료기기 회사로 평가받는 근거가 됩니다.
5. 핵심 제품 베시즈. 세 번째 제품은 베시즈 VTASE입니다. 베시즈는 동물용 냉각 의료기기입니다. 반려동물 시술이나 피부질환, 상처 회복 등에 활용되는 제품입니다. 동물 의료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물병원의 시술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센스 메디컬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시즈는 2024년 출시 후 국내에서 초기 판매 성과를 보였고 2025년에는 최소 주문 수량 대비 250%를 달성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 8개국 대리점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한양행과의 협업입니다. 베시즈는 국내 제약사 유한양행과 판매 및 마케팅 계약을 맺고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동물병원 영업망은 일반 의료기기 영업망과 다릅니다. 유통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파트너를 통해 판매망을 확보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실적 흐름.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리센스 메디컬의 2024년 연결 매출은 63억 원입니다. 2023년 58억 원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은 75억 원입니다. 이미 2024년 연간 매출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회사는 2026년 매출 19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출 성장률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으로 이미 전년도 연간 매출을 넘었기 때문에 성장 추세는 확인됩니다. 둘째, 그러나 아직 절대 매출 규모는 작습니다. 2024년 매출 63억 원, 2025년 3분기 누적 75억 원 수준이면 아직 소형 성장 기업입니다. 즉, 리센스 메디컬은 현재 이익 안정성이 강한 기업이라기보다는 미래 매출 확대와 흑자 전환 기대를 보고 평가받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숫자가 잘 나오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실적이 조금만 늦어져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7. 수출 비중과 글로벌 확장성. 리센스 메디컬의 강점 중 하나는 글로벌 매출 구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수출 비중은 73.8% 수준으로 언급됐습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 중에는 국내 병원 매출에 의존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하지만 리센스 메디컬은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타겟쿨은 2026년 1월 기준 44개국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기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인허가. 둘째, 현지 유통망. 셋째, 의료진 사용 경험. 리센스 메디컬은 아직 모든 국가에서 완성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글로벌 확장 전략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8. IPO 흥행. 리센스 메디컬은 공모 과정에서 시장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9,000원에서 11,000원의 최상단인 11,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140만 주였습니다. 기간 수요 예측 경쟁률은 1352.63대 1, 일반 청약 경쟁률은 2097.68대 1로 알려졌고 청약 증거금도 약 4조 원 이상 몰렸습니다. 이 정도면 IPO 흥행은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흥행했을까요? 첫째, 신규 상장 의료기기 성장주라는 희소성. 둘째, FDA 드 노보 승인이라는 기술 상징성. 셋째, 피부안과 동물 의료 시장 확장성. 넷째, 글로벌 매출 구조. 다섯째, 장비와 소모품 결합 모델. 이 다섯 가지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상장 첫날 주가 해석. 상장 첫날 주가 흐름도 중요합니다. 공모가는 11,000원, 장중 고가는 39,900원, 종가는 18,450원. 이 흐름은 기대감이 매우 컸지만 동시에 차익 실현도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초반에 실적보다 수급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면 매도합니다. 기간 물량도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장 초반에는 보호예수 해제 일정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센스 메디컬을 단기 매매로 접근한다면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보다 현재 주가가 공모가 대비 얼마나 올라왔는가, 거래량이 줄어드는가, 고점 매물이 얼마나 쌓였는가, 이런 수급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0. 밸류에이션 논란. 이제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리센스 메디컬은 상장 과정에서 비교 기업으로 원텍, 아스테라시스, 클래시스를 선정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비교 기업 평균 PER은 31.33배로 산정됐습니다. 문제는 리센스 메디컬이 이들과 완전히 같은 사업을 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텍 클래시스 같은 기업은 이미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일정한 실적과 수익성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반면 리센스 메디컬은 아직 매출 규모가 작고 오큐쿨과 베시지의 미래 성과를 반영해야 하는 성장 초기 기업입니다. 물론 성장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적 가시성은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벨 보도에서도 비교 기업의 안과나 동물 의료 분야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즉, 리센스 메디컬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실적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의료기기 성장주 분위기가 꺾이면 밸류 부담이 먼저 부각될 수 있습니다. 10일, 2027년이 중요한 이유. 리센스 메디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2027년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 산정 과정에서 2027년 추정 실적이 핵심 근거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센스 메디컬은 2027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고 흑자 전환 기대가 밸류에이션의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봐야 할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년에 매출 190억 원 목표를 달성하는가? 2027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한가? 오큐쿨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는가? 타겟쿨과 베시즈가 계속 성장하는가?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현재 시장의 기대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12. 오큐쿨의 기회와 변수. 오큐쿨은 리센스 메디컬의 가장 큰 성장 카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FDA 드 노보 승인을 확보한 오큐쿨을 앞세워 미국 IVT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VT는 유리체강 내 주사입니다.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같은 안과 질환 치료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입니다.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 오큐쿨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FDA 승인이 있다고 해서 매출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의사들이 기존 방식에서 바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환자 만족도와 비용 효율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유통망과 영업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안과 치료제 시장 자체가 장기 지속형 제재로 변화하면 주사 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변수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즉, 오큐쿨은 큰 기회이지만 시장 침투 속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3. 타겟쿨의 현실적 의미. 오큐쿨이 미래 성장 카드라면 타겟쿨은 현재 매출의 중심입니다. 타겟쿨은 이미 글로벌 40여 개국 이상에 공급되고 있고 장비와 소모품 결합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반복 매출입니다. 의료기기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단순히 장비를 한 번 파는 것보다 사용할수록 소모품 매출이 쌓이는 구조가 더 좋습니다. 타겟쿨이 피부 미용 시장에서 자리 잡는다면 리센스 메디컬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경쟁이 강합니다. 클래시스, 원텍,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등 이미 시장에서 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리센스 메디컬이 이들과 다른 포지션을 얼마나 확실히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냉각 기반 통증 저감이라는 차별점은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결국 장비 가격, 사용 편의성, 환자 만족도, 소모품 비용을 모두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14. 베시즈의 성장 가능성. 베시즈는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피부질환, 상처치료, 통증 관리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베시즈가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반복 사용된다면 리센스 메디컬의 매출 다변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동물 의료 시장은 사람 대상 의료기기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낮을 수 있고 제품 확산 속도도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역시 관건은 반복 사용입니다. 초기 납품은 가능해도 동물병원에서 계속 쓰고 소모품을 계속 구매해야 진짜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시즈는 단순 판매됐다가 아니라 재주문이 늘고 있는가, 해외 대리점 매출이 실제로 증가하는가, 유한양행 협업이 숫자로 나타나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15. 공모자금 사용처. 리센스 메디컬은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을 소모품 생산 자동화, 신규 공정 내재화, 임상 및 인허가, 연구개발, 글로벌 마케팅 인력 확충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리센스 메디컬의 사업 구조에서 필요한 것이 정확히 이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모품 자동화는 원가율 개선과 반복 매출 확대에 필요합니다. 둘째, 공정 내재화는 생산 안정성과 마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임상 인허가는 오큐쿨과 후속 제품 상용화에 필요합니다. 넷째, 글로벌 마케팅 인력은 해외 매출 확대에 필요합니다. 즉, 공모자금 사용처 자체는 회사의 성장 전략과 맞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이 자금이 실제 매출 성장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6. 긍정 시나리오. 리센스 메디컬의 긍정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타겟쿨이 글로벌 피부 미용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장비 판매가 늘고 소모품 매출이 따라붙습니다. 베시즈는 유한양행과 해외 대리점 네트워크를 통해 동물병원 시장에 확산됩니다. 재주문이 늘어나면서 반복 매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오큐쿨은 미국 안과 시장에서 공급 계약을 확보하고 IVT 시술 보조 장비로 자리 잡습니다. FDA 드 노보 승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허가가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리센스 메디컬은 단순 신규 상장주가 아니라 피부, 안과, 동물 의료를 모두 가진 정밀 냉각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매출 규모보다 성장률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습니다. 17. 부정 시나리오. 반대로 부정 시나리오도 봐야 합니다. 타겟쿨 매출이 기대만큼 빠르게 늘지 않습니다. 소모품 반복 매출이 예상보다 약합니다. 베시즈는 초기 판매는 좋았지만 동물병원 재주문이 제한적입니다. 오큐쿨은 FDA 승인이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실제 미국 병원 도입이 늦어집니다. 인허가, 임상, 유통, 의료진 채택 과정이 지연됩니다. 이 경우 2026년 매출 190억 원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고 2027년 흑자 전환 기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리센스 메디컬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기대를 보고 평가받는 종목입니다. 미래 기대가 흔들리면 주가 조정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18. 단기 주가 체크포인트. 단기적으로는 네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공모가 11,000원 대비 현재 주가 위치입니다. 공모가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라면 차익 실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상장 첫날 고점 부근 매물대입니다. 장중 고점 39,900원 부근은 강한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래량 감소 여부입니다. 상장 초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버티면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밀리면 관심이 식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보호예수 해제 일정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기존 주주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호예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9. 중장기 체크포인트. 중장기 투자자는 실적을 봐야 합니다. 첫째, 2026년 분기별 매출이 실제로 증가하는지. 둘째, 수출 비중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지. 셋째, 소모품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지. 넷째, 오큐쿨 미국 진출이 구체화되는지. 다섯째, 베시즈 해외 매출이 숫자로 확인되는지. 여섯째, 영업손실 폭이 줄어드는지. 일곱째, 2027년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큐쿨과 흑자 전환입니다. 리센스 메디컬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단순 매출 증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20. 경쟁사와 비교. 리센스 메디컬을 원텍, 클래시스, 아스테라시스와 비교하면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원텍과 클래시스는 이미 매출과 이익을 보여준 미용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시장 신뢰도가 높고 영업망도 확보돼 있습니다. 반면 리센스 메디컬은 아직 매출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기술 스토리와 확장성은 독특합니다. 피부 미용뿐 아니라 안과와 동물 의료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은 차별점입니다. 즉, 리센스 메디컬은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안정적 실적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장 의료기기 스토리를 좋아하는 투자자에게는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투자자별 대응 전략. 단기 투자자라면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규 상장주는 급등 후 급락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공모가 대비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은 고점 매물 부담이 큽니다. 단기 매매는 거래량, 당일 시초가 전일 고점 5일선 이탈 여부를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기 투자자라면 2026년 실적 확인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190억 원 매출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가는지 봐야 합니다. 분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시장 신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오큐쿨을 봐야 합니다. 오큐쿨이 미국 안과 시장에서 의미 있는 공급 계약을 만들고 실제 매출로 이어진다면 회사의 체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큐쿨 매출하가 지연된다면 장기 성장 스토리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22. 오늘의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리센스 메디컬은 단순 미용 기기가 아니라 정밀 냉각 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성장 기업입니다. 현재는 타겟쿨, 미래는 오큐쿨, 확장은 베시즈입니다. 강점은 분명합니다. FDA 승인, 글로벌 진출, 수출 구조, 반복 매출 모델, 시장 확장성.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작은 매출 규모, 높은 기대 밸류, 오큐쿨 상용화 시간, 신규 상장 수급 부담.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술은 있다. 이제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체크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2026년 매출 190억, 2027년 흑자 전환, 오큐쿨 미국 진출, 타겟쿨 반복 매출, 베시즈 해외 확장. 이게 맞아떨어지면 성장주, 흔들리면 기대감 붕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제 투자 성장 스토리 믿는 경우, 보수 접근 실적 확인 후, 단기 매매 수급 보호 예수 체크.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